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방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중에서 어떤 지방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지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을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장 지방, 그러니까 주로 안쪽에, 배 안쪽에 있는 우리 장기 주변에 깔려 있는 그런 지방들을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피부 밑에 이렇게 만지면 두껍게 잡히는 이런 피하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거는 이제 지방이 액체 상태인가 고체 상태인가, 지방의 화학 구조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스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을 보관하기가 좀 용이하도록 수소를 첨가해 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수소 때문에 액체 성분의 기름이 고체처럼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가린이라든지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가공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좋지 않다는 건 지금 다 아시죠? 버터하고 마가린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버터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식품이지만 마가린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먹기 좋게, 맛만 좋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산과 비필수 지방산 이렇게 나누는데,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해야만 되는 지방을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는 것이 그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또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죠. 지방산하고 인 성분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건데, 그 인지질은 제외하고 우리가 혈액 검사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보통 이런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보통은 4가지 정도로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아주 정밀한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까지 잘 하지 않으니까 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원래 중성지방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방 3개가 이렇게 한데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삼중지방?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 기름기가 떠다닌다고 할 때, 기름기는 물 속에서는 완전히 따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지단백이라는 일종의 단백질 성분이 같이 섞여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지단백을 이제 지단백과 지방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밀도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크기예요. 콜레스테롤의 크기. 그리고 이쪽은 밀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겁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볍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다면 1 위에 이쪽은 이제 가벼워서 물에 뜨겠죠. 이쪽은 가라앉을 테고. 그러니까 제일 가볍고 큰 아이들은 이게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유미미립이라고 하는 지방이 엄청 많아요. 단백질은 무겁고 지방은 가볍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가벼운 쪽은 대체로 단백질 함량이 적습니다. 단백질은 조금밖에 없고 지방만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덩치도 크고 가벼운 쪽에 속하고요. 카일로마이크론 다음에 VLDL이라고 있는데 very low입니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여기가 이 밀도가 낮죠. 밀도가 낮은 그 리포프로틴의 밀도가 낮은 VLDL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는 중간 정도 크기의 IDL이 있고, Intermediate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그 다음에는 LDL이 있죠. Low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근데 Low Density LDL 중에서 조금 큰 애들이 있고 좀 작은 애들이 있고 그래요. 최근에는 연구 결과가 LDL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좀 큰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쪽에 가깝고, 작은 애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으로 파고들어서 혈관의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LDL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HDL이 있는데, 이 HDL은
하이 덴시티 라이포프로틴인데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좀 무겁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최근 연구는 HDL 중에서도 타입이 두 가지인데 HDL 타입 2, HDL2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요. HDL3는 또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이 무조건 다 좋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 보면 프로 아테로제닉 라이포프로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테로제네시스가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놈들, 여기 안티 아테로제닉이니까 여기는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나쁜 놈, 착한 놈, 이제까지는 이렇게 분류를 해왔죠. 근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최근에는 이 L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 H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LDL 높으니까 다 나쁘고 HDL 높으니까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장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장 세포로 흡수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도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방이 우리 말초 조직, 이제 근육이라든지 피하 지방 중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하 지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쓰이도록 하는 거, 말초 조직으로 지방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LDL. 말초 조직에서 지방이 남아 돌면은 그 남아 도는 지방을 다시 가지고 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간으로 다시 청소 역할을 하는 것이 HDL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그러면은 LDL이 나쁜 거냐? 그 중에서도 L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좀 나쁜 애들이 있다. HDL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혈액 검사해 보면 LDL이 높으니까 낮추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최근 연구인데 LDL이나 HDL만 보는 것보다 VLDL을 보는 것이 지방간을 판별하는데, 지방간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굉장히 좋은 마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VLDL은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 안 나오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LDL보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인 VLDL이 훨씬 더 지방이 많았죠. 지방 자체가 문제라면 LDL보다는 VLDL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콜레스테롤 조사를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에 더 관계되는 것은 렘넌트 콜레스테롤, 저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남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총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HDL, LDL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 HDL, LDL 두 가지만 하면 총 콜레스테롤이냐? 답이 안 맞아요. 그러면 HDL, LDL 말고도 아까 우리 봤던 VLDL이나 칼로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IDL도 있고, 이 IDL이나 칼로마이크론은 제외하고 VLDL이나 IDL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연구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카디올로지, 그러니까 심장학 대학 협회 저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 내용이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HDL이나 LDL보다는, 그러니까 IDL이나 VLDL이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훨씬 더 잘 예측하고, IDL, VLDL 합한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31이면 18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LDL 나쁜 놈, HDL 착한 놈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VLDL이 나쁜 놈이라면 어떻게 하면 VLDL을 낮출까? 근데 아쉽게도 VLDL은 나이가 들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LDL이 20 이하면 좀 좋은데 30 이상이라면 이런 심장 마비,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하는, 또 그런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고 VLDL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건가?
아쉽게도 이 연구가 작년에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VLDL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죠. 콜레스테롤 기능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란 것들이 지금 중성지방이죠. 그리고 여기 밖에 보이는 요런 건 껍데기가 이제 단백질이고, 그런데 VLDL은 단백질 함량이 되게 적고, LDL은 되게 적고 조금 적고, HDL은 비교적 많은 그런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인데,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160까지 낮추라고 보통 그렇게 공고를 했었어요. HDL은 60 이상, LDL은 130 미만. 요거는 이제 약간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 미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50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50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성지방은 여기는 150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중성지방이 가장 문제가 많은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100까지 낮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150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내과에서의 기준이고요. 기능의학에서는 보통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착한 놈들인데, 그러면 모든 지방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듯이 아까 얘기한 식물성 마가린이라든지 우리가 튀김에 쓰는 기름들,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름은 되게 멋진데 식물성 기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물성 기름 하면은 콩은 이렇게 꽉 누르면은 기름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것 같죠? 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누르면 기름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콩은 누른다고 기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기름 덩어리잖아. 그런 거는 기름이 나올 수 있겠죠. 유채 가지고 뭐 기름이 나올까? 안 나와요, 잘. 대부분 이제 식물성 지방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보카도나 코코넛 같은 경우는 원래 지방 그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물성 지방이라도 좋은 지방에 속하는데, 아까 얘기한 뭐 콩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고요. 참깨는 그나마 짜면은 기름이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 한 거 보면은 이게 도저히 사람이 먹을 만한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맑은 기름처럼 보이는데, 실제 초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요. 그래서 일단은 가공이 많이 된 기름은 사실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금 더 포화지방에 가깝고, 여기는 닭가 불포화지방에 가깝고, 그런데 아까 마가린은 트랜스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트랜스지방. 이제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그 다음에 이건 말이 좋아 식물성 지방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화학적인 처리를 거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식물 지방이라도 진짜 아보카도처럼 그냥 말 그대로 지방인 경우는 괜찮아요. 연어는 엄청나게 좋은 식품인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연어는 그렇게 좋은 연어가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연어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라서 권장드릴 만한 식품이긴 한데,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은 대체로 이 북극 쪽에 사는 아주 찬물에 사는 그런 연어들이에요. 그런데 알래스카산 연어가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산 연어가 하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수입을 생연어로 또는 냉동 연어로 수입하지 않습니다. 다 가공돼 가지고 어느 참치 회사에서 이 알래스카산 연어를 캔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데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먹는 연어는 전부 다 노르웨이산입니다. 노르웨이도 찬바다에서 연어를 잡는데 실제로는 자연산이 아니고 다 양식입니다. 항생제 엄청 씁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맛은 좋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은 못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무조건 지방이니까 다 좋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사람이 부부간에 건강하려면 말이 잘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이 적어도 부부간에 말이 잘 통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나라가 건강하려면
돈이 잘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한 군데 딱 몰려 있고 가진 사람만 계속 가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러면 나라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죠. 사람 건강은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 피가 잘 통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 140에 90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이런 거 들으니까 혈압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동맥혈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맥혈압 140, 90 뭐 이렇게 해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동맥혈관 건드려서 터지잖아요.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갑니다. 천장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하는 것은 혈관 건강,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계속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어떤 기름기가 모든 기름기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나쁜 지방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 혈관이 이 안에 이렇게 죽상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세포가 유연하냐 또 혈관이 유연하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 이야기 고지방 식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정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빨리 죽게 될 것인가, 고지방 식사가 정말 동맥경화의 범인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